빌라 시장, 빌라가 이제 그 바닥을 치고 나서 상승 전환하고 이제 매매가도 아파트 대비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격이 떨어지면 빌라가 아예 초토화되고 빌라를 다 없애지 않는 이상은 빌라도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드디어 빌라 시장에 훈풍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정부 대책. 그동안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대책에서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대책,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됐던 그 비아파트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 과연 이 빌라 시장이 정부 대책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왜 빌라 시장에 대해서 이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110 대책뿐만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88 대책까지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대책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88 대책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빌라 무제한 매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대책에 대한 평가가 많았는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바뀌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대책이 말도 안 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 신축 매입 2년간 원래 11만 호였는데 여기에서 88 대책에서 11만 호 플러스 알파 무한대로 매입을 하겠다. 서울에는 무한대고요. 또 이게 신규로 생겼죠. 5만 호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아니면 사업자 같은 경우 실수요자 임차인 맞춤형 세제와 청약 등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가지고 이제 청약 제한에 이제 자격을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였다. 빌라 시장의 핵심적인 대책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빌라 시장에 이제 그 훈풍이 돌고 있는 것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통계적인 데이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빌라 시장에서 가장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신문 기사로 가장 먼저 이제 왜냐면은 일반 분들이 이제 통계를 찾아보거나 그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신문 기사로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요. 자,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은요. 자, 서울에 빌라도 오른다. 7월 달에는요, 2.68%로 4년 새 최고고요. 아파트 값의 급등 효과의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7월 달 빌라 거래가 상승률이 아파트를 오히려 추월해 버렸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빌라도 오른다. 실거래가가 42개월 만에 최대 상승.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빌라 시장을 뭐 띄운다라기보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빌라 시장이 훨씬 더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됐다.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가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잘 중요한 것은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빌라가 일정 요건에 들어가면은 이 빌라를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1주택에 대한 특례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아파트를 팔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율도 1가구 2주택에서 굉장히 좀 1가구 1주택 특례니까 완화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6년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 채가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88 대책의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6.10 대책의 6월 달에 나온 대책에 보면은 60제곱미터 이하, 그 이제 지방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이하, 뭐 이렇게 가격과 면적이 굉장히 좀 작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인정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가 됐고요. 자, 그리고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6천이었는데 5억까지 확대가 됐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1억에서 3억으로 확대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요. 수도권에 1억 6천에서 5억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거는 공시가격이 5억이라는 건 웬만한, 그러니까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은 웬만한 서민 주거 형태의 빌라는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시세가 8억 정도 가도, 빌라 시세가 8억 정도 가는 그런 빌라여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 굉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빌라 시장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첫 번째긴 하지만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어서 두 번째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데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또 하지만 토지 가격 이제 그 공급에 아파트 공급의 기본이 되는 토지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지금 저층 재건축, 5층 재건축은 끝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층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일반 공급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재개발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강남의 한강변 쪽은 뭐 흑석동이나 일부 지역밖에 안 남아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강북 쪽에 남아 있는데 이제 마포라든가 여기에는 뭐 망원동이라든가 합정동이 있고요. 상수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산은 뭐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한남 뉴타운 뭐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성수동과 그 다음에 자양동 일대 이런 지역들은 강북을 또 남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지역이다. 이쪽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요. 뭐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에 따른 실수요자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30대들이 이제 그 저소득층이 아니면 중산층들이 집값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5천입니다. 평균 10.5억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연봉 5천을 받더라도 20년 동안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졌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빌라 가격은 굉장히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됐었고요. 전세 사기 여파로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갭은 많이 벌어졌다. 대부분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빌라 값을 끌어올려서 이 갭 메우기 형태가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사회적인 현상인데 지금 그걸 전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갭이 더 벌어졌기 때문에 빌라가 이제 갭 메우기를 쫓아갈 것이다. 왜냐면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빌라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자,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풍선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 전세보다는 전세 사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요즘에 금리가 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아서 안전하게 그 집을 사겠다. 그러면 전세 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안전한 매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에 따라서 아파트 DSR 2단계라든가 또 내년이면 3단계 그 다음에 신용대출까지 굉장히 좀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아파트보다는 다소 그래도 매매가가 낮은 그러니까 대출 금액도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장벽이 아파트가 높아지니까 다세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빌라 쪽으로. 그래서 빌라 지금 매입 비중이 20, 30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20, 30대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보시면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24년 올해 3월,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저조했다가 오히려 거래량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빌라 시장, 빌라가 이제 그 바닥을 치고 나서 상승 전환하고 이제 매매가도 아파트 대비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빌라 시장이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빌라가 아예 초토화되고 빌라를 다 없애지 않는 이상은 빌라도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만큼 떨어졌으면 또 올라가고 다음에 또 약간은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일단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핵심적인 대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곡선을 좀 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빌라의 투자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을 좀 발품을 팔아서 한번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시청하시고 굉장히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